학습이 약이 되는 아이와 독이 되는 아이가 분명히 있고,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 이제 문제집 코너에 가서 이왕 갔을 때는 항상 5분이든 10분이든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다음 학년 네. 참고서, 뭐 그렇죠. 자습서 이런 것들을 네. 본다. 주로 이제 입시 용어 주우러 간다. 우리 둘 다 사실 교직 경험이 있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네. 학부모 상담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이들 교우 관계고, 맞아요. 아이들 친구 만들어 주려고 네. 뭐 아파트, 뭐 학원, 심지어는 산후조리원까지 골라 가신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 교우 관계에 엄마가 어디까지 관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흔히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가 엄마 친구가 아이 친구가 된다.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먼저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아이를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만들 수 있다. 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고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왜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딱 2학년까지 엄마 딸이라고 해요. 엄마 딸이. 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기술이 서툴고 그리고 정말 수줍음이 많은 친구들도 주말에 엄마 빨로 엄마가 딱 이렇게 막 모임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어서 같이 놀게 해주면 그 시간 동안 싹 친해져가지고 이제 다음날 학교에서 훨씬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2학년까지만이고요. 3학년만 돼도 이제 엄마 딸은 먹히지 않죠. 자기 친구 자기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3학년부터는 엄마가 관여하려 해도 네. 별로 그렇게 먹히지 않는다. 네. 그러니 굳이 깊게 하실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거나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저희 반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4학년이었는데 주말에 저희 반 안에서 한 번도 둘이 얘기를 나눈 적을 본 적이 없는 두 아이가 같이 캠핑을 갔다 왔다는 일기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둘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되게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엄마끼리 친해요. 4학년 아이의 이야기니까 제가 아주 귀가 솔깃해지는데 네. 제 아이가 지금 4학년이거든요. 네. 저희는 어떠냐면 아이끼리 너무 친해서 엄마 아빠가 할 수 없이 친해졌어요. 아, 네. 너무 좋죠. 그거 아주 그러면. 이상적인 아우, 거네요. 그럼요. 엄마 아빠는 잘 맞으시나요? 저쪽 엄마랑요? 네네. 그다지.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쪽은 희생을 해야 돼요. 아이끼리 친해요. 그렇죠. 아이끼리 친해. 그게 낫죠. 그래도 엄마끼리 친해서 캠핑 끌려갔다 오는 것보다는 그죠. 아이끼리 네. 친한 게 더. 제 농담이고 그 네. 부모님들도 참 좋으셔서 저희도 아주 뭐 거의 이웃처럼 지내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꽤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들 이런 관계를 너무 바라시죠. 맞아요. 또 우리 이은경 선생님은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네. 글쓰기 교육을 네. 아이들에게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글쓰기가 아이들한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글은 생각이잖아요. 우리 이제 두 분도 말을 많이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생각하시겠지만 내 생각을 두 가지로 보통 표현하잖아요. 말, 글. 그쵸? 네. 먼저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쓰기를 시작하면서 서서히 쓰기라는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뿐이고요. 내 생각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많은 어떤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도 판단을 할 때도 그 사람의 글쓰기 결과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실력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판단하는 이유가 생각이 그대로 글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강조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글쓰기 시작할 때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일기 네. 그리고 또 독서록인데요. 네네. 일기하고 독서록만 잘 써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그만이요? 네. 이전에 글쓰기 지도는 일기와 독서록 이 양대 산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일기 얼마나 재미없나요? 얼마나 재미없나요? 고통이잖아요. 고통. 나는 오늘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자꾸 재미있는 걸 쓰라고 하잖아요. 뭘 써야 되죠? 아니 그날이 그날이잖아요. 애들은 더 심하죠. 지금 저 맞아요. 학교 나오셨다고 너무 편하게 얘기하시고 지금 아직도 그 학교에서는 계속 일기를 쓰기를 네. 권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온 제가 편히 정말 속 시원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허.
일기 때문에 고통받는 기억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기를 계속 강요하고 있는 지금의 글쓰기는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건 진지하게. 네, 맞아, 계속 진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그쵸, 네네. 그런 아이들한테 일기 형태, 그러니까 하루를 기록하고 인상적인 일에 대해 자세하게 쓰라고 하는 형식의 글은 참 어렵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네. 독서록도 마찬가지인 게 책을 한 권 읽었죠. 네, 읽은 거 정말 대견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한경 부자님 책 읽으시죠? 네, 가끔. 이제 우리 켈리 쌤도 책을 많이 읽으실 텐데 이제 독서록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독서록을 써서 그 책을 읽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왠지 그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독서록을 쓴 걸 보면 부모님이 일단 결과물을 봤기 때문에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성실하게 독서록을 쓴 것 자체로 이게 글쓰기 습관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독서록을 쓰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저는 안 쓸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학교 숙제가 아니라면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책을 읽는 목적 아시죠? 생각하게 만들려고 읽는 거잖아요. 생각하게 만들려고 책을 읽게 하셨으면 책을 읽는 시간 동안 아이는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결과물을 글로 확인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어달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이은경 선생님께서 글 잘 쓰는 아이로 키우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3단계 교육법에 대해 준비를 해오셨어요. 1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위, 자주 쓰게 하기. 네, 그러니까 일기나 독서록이나 하루가 끝나고 쓰고 또 독서록도 책을 읽고 나면 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을 강요당한 글쓰기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경우에는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자주 쓰는 정도면 된다. 그럼 자주가 얼마냐? 아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글쓰기 경험이 많았고 글쓰기에 호감도가 있는 아이들은 주에 5번도 쓸 수 있고 매일매일 쓰는 아이도 있어요. 얘는 그럼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한 번 쓰는 것도 힘들어하는 아이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게 목표가 되면 되는 거고, 쓰다 보면 만만해지거든요.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고 아주 천천히 조금씩 횟수만 늘려가면 분명히 성장합니다. 아, 공감합니다. 자주 쓰게 하기. 저도 저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씁니다. 어떤 글? 네, 월간 여성시대. 진짜요? 정말요? 그러니까 여성시대 진행자 저 양희은 누님하고 제가 네. 한 달에 한 번씩 그 월간지에 수필을 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7년 정도 됐으니까요. 네, 총 70편 넘게 썼겠죠. 자주 쓰면 만만해진다. 네. 왜 이렇게 안 만만해지죠? 네? 한 달에 한 번 쓰는데. 한 달에 2번 쓰셔야 되겠네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맞아요. 예, 네. 처음에는 진짜 그 그때 한 번 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막막하셨죠. 이제는 뭐 아주 쉽진 않지만 그래도 네. 이제는 좀 해볼 만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딱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글쓰기 어려워하는 초등 아이들도. 남자 아이들이 딱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자, 그럼 2위 함께 보겠습니다. 2위는 오늘의 키워드 찾기. 네, 이제 일기가 숙제이거나 진짜 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요, 그냥 키워드 하나를 같이 골라버리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생각해. 네, 오늘 얼마나 여러 군데를 갔다 왔는데 그것도 생각이 안 나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영화를 봤다고 할게요. 영화를 보면 그 영화 내용이 이 아이한테는 가장 인상적이었을 수도 있고, 영화를 보러 가는 길에 봤던 무엇일 수도 있고, 영화를 보면서 먹었던 팝콘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들 중에서 아주 잠깐만 대화를 나눠보셔도 이 아이가 가장 오늘 인상적이었던 키워드 하나씩은 찾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시간의 흐름이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은 넣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키워드에 관해서 써보자라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럼 키워드를 엄마가 찾아줘요? 아니면 아이가 찾도록 해줘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이 쪽에서 먼저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고 경험이 없으면 안 나와요. 네, 그러면 그냥 엄마가 먼저 꺼내주셔도 돼요. 엄마는 오늘 영화 볼 때 팝콘을 괜히 양파 맛을 사가지고 맛이 없었다 하면서 엄마는 오늘 양파 팝콘이 제일 기억이 나
하면서 뭔가 본인의 키워드를 먼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럼 그거 하면서 따라할 수도 있고요. 나는 그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남고 하면서 자기만의 생각을 꺼낼 수 있겠죠. 우리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글쓰기 할 때 그 전에 아이들이랑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꼭 가져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하다 보면 저거 재밌다. 나도 저런 적 있는데 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자신감 있게 글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대화로 네. 그렇게 풀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참 이렇게 잘해 주실 것 같은데 아빠들은 보통 아니 그래 얘기해봐 그래 무슨 얘기 있어? 야 팝콘 해 팝콘. 싫어 아빠 팝콘이 뭐가 키워드야. 아 그래 그럼 좀 더 해봐. 소스 그래 소스 해. 그래 결국엔 쫓겨나요 그만. 애가 너무 이게 예. 너무 재밌네요. 네. 제가 상이. 실제 이렇게 경험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그럼요. 훌륭한 아빠입니까? 좋은 아빠죠. 자, 세 번째는 형광펜 칭찬법, 틀린 맞춤법, 대처법. 이게 뭘까요? 이걸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어머님들을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이가 글만 쓰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시죠. 네. 그래 놓고 써오잖아요. 빨간 펜 들고 난리가 나. 근데 그게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뇌의 특성인데요. 부정적인 것에 먼저 반응을 해요. 글이 쭉 있으면 거기에서 잘된 건 눈에 안 들어오고요. 틀린 건 쏙쏙 마치 이렇게 매지가이처럼 막 떠요. 난 얘를 너무 사랑해요. 내 아이잖아요. 사랑하니까 이거를 이제 막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백날 고쳐줘도 안 달라져요. 기분만 상해요. 애가 이걸 이만큼 써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애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요? 칭찬. 네, 수고했다. 어떻게 이만큼이나 썼어. 와, 재미있는 글을 썼네. 이런 말을 당연히 들을 걸로 기대를 해요. 자기가 수고했으니까. 그래서 이 빨간 펜은 이제 아예 치우셔야 돼요. 형광펜만 들고 정말 이렇게 허벅지를 찌르는 마음으로 틀린 것들은 안 보인다 생각하고 잘된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 잘된 게 없는데요. 자, 어떤 게 잘된 거냐면 네, 우리 아이 공책에서 처음 보거나 약간 색다르거나 자주 안 나오던 어휘가 있으면 요거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잘 쓴 문장을 한 문장만 골라주세요. 그럼 이제 또 잘 쓴 문장이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전 그러면 제일 긴 문장을 고르시면 돼요. 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골라놓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도 으쓱하죠. 아, 내가 이거 잘했구나.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이렇게 글을 쓴 것에 형광펜이 칠해져 있으면 아이들의 특징 아시죠, 선생님? 자기가 글 써놓고 막 엄청 뿌듯해서 계속 봐요. 자기 공책을 앞으로 넘기고 또 넘겨요. 넘기면서 빨간 펜으로 부정적으로 표시해 놓은 거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기가 어렵죠. 나는 글을 못 쓰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형광펜을 쳐놓잖아요. 그럼 넘기면서 형광펜 친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것만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쓰는 게 잘 쓰는 거구나. 강화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칭찬은 형광펜으로 하고 네. 저 오른쪽에 틀린 맞춤법 대처법. 네. 이제 맞춤법이 틀린 경우에 만약에 이제 한 페이지를 쓰면 한 10개 이상 틀리죠. 맞춤법이 보통 10개라고 할게요. 그거를 그날 다 잡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만 건지세요. 애 쓸 때마다 하나씩만 제대로 건지면 중학교 가기 전에 맞춤법 해결돼요. 근데 우리가 다 잡으려고 온갖 맞춤법을 다 지적을 하면서 하나도 못 건지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원래 제대로 써야 되는 걸로 한 번만 다시 써보고 넘어가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저렇게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정말 아이가 글쓰기에 취미를 가질 수밖에 없네요. 맞아요. 네. 재미도 있고 즐겁고. 제 아이도 그 숙제를 한번 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피드백 주신 거를 우연히 이제 제가 아이가 저한테 가져와서 보게 됐는데 아이 일기에 아빠가 서경석 TV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걱정이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지우야. 아빠 채널 구독자 1명 늘었다고 전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걸 피드백으로 이렇게 그랬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진짜 구독을 해주셨대요. 큰일 했네요. 네, 큰일 했죠. 구독자 모았네. 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뭐든지 빨리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글쓰기는 어떻습니까? 언제가 가장 적기일까요? 네, 저는 이제 3학년을 적기로 꼽고 있고요. 1, 2학년 어머님들 막 달리시거든요. 네, 제발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한글 빨리 뛴다고 서울대 가지 않잖아요. 아, 혹시 한글 빨리 뜨셨나요? 저기 서울대 나오신 분들. 아닙니다. 전 네네. 정상. 네네. 그러니까 글쓰기도 빨리 시작하면 잘 쓰게 될 거라고 욕심대로 기대만큼 잘 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충분히 좋은 감정이 없는데 글쓰기를 강요당한 아이들은 이제 검사를 누군가 하지 않으면 한 글자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달리다가 그냥 지쳐버리는 거죠. 질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3학년 정도면 저는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그거를 또 글로도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중학교에 가면 이제 네. 영어 글쓰기 수행평가가 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영어 글쓰기가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한글로 글쓰기가 되는 아이들. 내 생각을 글로 써봤어야 이거를 영어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영어 책을 읽어본 아이들. 우리 한글 책을 읽어야 한글 글쓰기가 되듯이 영어 책을 읽어야 영어 글쓰기를 할 수 있고 영어 책을 충분히 읽고 한글 글쓰기를 계속 해온 아이들은 초등 한 6학년 정도 되어서 영어 글쓰기를 중등을 대비한 영어 글쓰기를 좀 시작하셔도 하나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인데 그러면 늦었나요? 하시는데요. 중학교 1학년 동안 영어 글쓰기라고 하는 수행평가를 1년 내내 볼 거예요. 첫 시간에 그 수행평가 주제는 거의 전국이 다 동일한데 영어로 나와 내 가족을 소개하라고 해요. 그걸 이제 영어로 써서 내라고 하죠. 그럼 이제 마이 네임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별로예요. 글이 다. 잘 쓸 리가 없죠. 근데 1년 내내 다양한 문제를 계속 영어로 써보면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혹시 영어 글쓰기를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쓰고 계세요? 가장 기초적이고 좋았던 방법은 영어책 따라쓰기. 네, 영어책 중에서도 그중 어려운 책 말고 그중 쉬운 책, 아이 수준에 비해서 좀 쉽다고 생각하는 책 중에 가장 재미있는 걸 고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문장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한 번만 따라 쓰고 혹은 조금 학년이 올라가서는 한 문단 정도, 그러니까 한 4-5문장만 따라 쓰는 연습을 해도요. 이 영어 문장이라는 게 완벽한 구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써보고 읽어본 경험 자체가 나중에 내 문장을 쓸 때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이번 시간 이은경 선생님 모시고 슬기로운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에듀소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려요. 네, 초등 부모님들이라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 막 이것저것 해보면서 중등을 보내보니까 초등에서는 아무것도 안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어떤 것이든 나쁜 습관은 하나 빼고 좋은 습관을 더 해놓고 시작만 해두면, 그러니까 씨앗만 뿌려두면 꾸준히 지속하면서 결국 늦지 않게 중등에 좋은 양분이 되더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에듀소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